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라.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오라 말아야? 최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에릭 씨는 한국으로 결혼 생활을 위해 떠난 딸 줄리아의 부탁으로 인해 처음 한국 여행을 갔었다고 합니다. 지구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콩알만한 나라로밖에 안 보이는데 대체 이런 나라에 가서 왜 살고 있고 또한 15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하며 자신을 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2주 뒤에 한국에 도착한 이 미국 남성은 전혀 뜻밖의 한국의 모습을 보고 딸과 한국인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만 생활을 해온 에릭이라고 합니다. 일생을 뉴멕시코에 있는 앨버커키에서 살고 있죠. 여행이라고는 신혼여행으로 영국에 한번 다녀온 게 전부였습니다. 저에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예쁜 딸이죠. 신혼 초기에 계속되는 아내의 유산으로 인해 저희 부부에게는 자식에 대한 인연은 없다고 생각하던 찰나 생각지도 않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낳아기른 아주 소중한 딸이죠. 그래서였는지 어릴 때부터 딸이 하고 싶다는 것은 대부분 잘 들어줬어요. 제가 물론 형편이 좋지 않게 살아온 것도 있었지만 제 딸만큼은 힘들게 세상에 태어난 만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생겼었죠. 10대 후반부터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으로 다녀온다고 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어릴 때의 한순간의 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더군요. 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왜 관심을 가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미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토록 좋아서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죠.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딸은 저와 아내에게 선전포고를 하더군요. 엄마 아빠, 저 2년 동안 한국에 다녀올 거예요. 어학연수도 하고 나중에 들어가고 싶은 직장도 있어서 한국에서 살다 오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 투자하러 간다는데 어느 부모가 말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항상 걱정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나 다른 유럽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겠다는 것인지 말이에요. 그런 저의 걱정을 뒤로한 채 딸은 한국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언젠가는 독립을 시켜야 하는 게 맞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보낸다는 건 살면서 꿈도 꾸지 못했었죠. 제 소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무사히 어학연수와 생활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며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말이에요. 그렇게 큰 꿈도 아니죠. 대부분 부모들의 평범한 꿈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한국으로 떠나고 2년이 다 돼서 미국으로 돌아온 딸은 한국인 남성과 함께 왔습니다. 뭐 한국에 갔으니 한국인 남자를 만날 수는 있다 치더라도 저희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엄마 아빠, 저희 결혼할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이고 결혼 생활도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단지 2년 동안만 풀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곱상하게 생긴 한국인 남자친구 녀석은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저와 아내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사위가 되려고 온 한국인 남자는 자신이 미국에 와서 살아도 된다고 했지만 제 딸이 굳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본인도 반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사위가 될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너희들 인생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고만 했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1년도 안 돼서 그 둘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떠나는 딸에게 당부했어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미국으로 올 생각이 있다면 돌아와도 좋다. 잠깐 어학연수로 사는 것과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사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으니 말이야. 딸은 약간 코웃음을 치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딸은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치른 딸은 한국에서 살며 한국인 사위와 신혼생활을 살아갔고 몇 년이 되지 않아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 손주딸인 제인 말이죠. 딸이 임신을 하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쯤은 미국에 저희 집에 와서 열흘 정도 머물다가 가곤 했어요. 하지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다 보니 3년이 넘도록 미국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16시간이 넘는 미국행 비행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니까요.
아빠, 손녀딸 얼굴도 볼 겸 엄마랑 같이 한국에 오세요. 저희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딸은 은근슬쩍 출산을 핑계로 저에게 한국으로 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거부감이 들었어요. 지구본을 살펴봐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작았고 그 작은 나라의 수도에서 많은 인구가 몰려 산다고 하니 가슴이 막혀올 지경이었죠. 그래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딸의 얼굴을 못 봤으니 저는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뉴멕시코 엘버커키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는 한국으로 향하는 미국인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대체 뭐 볼 게 있다고 한국으로 이렇게나 많은 미국인들이 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기나긴 시간의 비행 끝에 저와 아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내려보니 저희 비행기에서 내린 미국인들 말고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보였습니다. 가족끼리 온 외국인도 많았고 혼자 온 외국인도 보였죠. 이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혹시 나만 모르는 한국의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요. 사위와 딸의 마중에 저희 가족은 3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딸의 안색은 좋아 보였고 오히려 예전보다 살도 빠지고 혈색이 좋아 보였어요. 그토록 자랑했던 한식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기쁨의 재회를 뒤로 저희는 사위의 자가용을 타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달리다 보니 제가 뉴스로만 접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가 않았죠. 딸네 가족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데 각 집마다 택배 상자들이 문 앞에 쌓여져 있는 걸 봤어요. 택배 온 걸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렇게 문 앞에다가 두는 거니? 저는 딸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 살면 택배 도난 걱정은 제일 할 필요 없는 걱정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택배 산업이 가장 빨리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이다 보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의 말을 들어보니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거 형태나 사무실과 같은 오피스 건물이더라도 한국인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의 거의 모든 택배는 다음날 배송이 되기 때문에 딸같이 아이를 키우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그렇게 딸의 집에 머물며 저와 아내는 서울을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왔기에 아내는 사실 들뜨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낮에는 집에서 아이를 보며 살림을 해야 하는 딸을 위해 저는 아내와 주로 단둘이서 돌아다녔어요. 참 한국은 통신 기술이 좋았습니다. 어딜 가나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고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한국을 돌아다니며 제일 만족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음식이었어요.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식당은 수많은 종류의 음식점이 있고 골라 먹는 재미 또한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장의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가능했고 요즘에는 무인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이 되어 있어서 한국어를 몰라도 주문이 가능한 식당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저같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식당이나 가게 등 매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편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딸이 처음 한국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불안해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치안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불법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시아의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서울을 돌아다녀 보니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건 그야말로 편견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 보였죠. 그렇게 아내와 서울을 며칠 동안 돌아다녀 보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인 사위가 미국에서 살자고 제안을 했어도 굳이 딸이 한국에서 살겠다고 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사는 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살고 있음에 대해 안심을 하게 되었죠. 아마 저라도 새로운 출발을 할 시기가 온다면 한국에서 살겠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무쪼록 제 딸과 손녀가 한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에릭 씨의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외동딸을 위해 마음에 들진 않았던 한국으로 보내긴 했어도 한국에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오고 나서야 왜 그토록 딸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입국을 하고 있고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한국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